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매수와 매도일 것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할 때 나만의 원칙이 없으면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패닉셀이나 포모 증후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매도를 고민한 것보다는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추천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물타기라는 말입니다. 물타기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특별한 기준이 없이 추매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비중 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매수한다면 조금 고급진 단어로 분할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럼 어떤 종류의 분할 매수가 있는지 한번 세 가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식을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신저가를 갱신할 때마다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TQQQ를 예를 들어 보면 20달러에 100만 원, 19달러에 100만 원, 18달러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밋을 걸어 놓고 자동으로 매수하게 해 놓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주식들이 매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평단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하락장에서는요, 소위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회복하는 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리밋을 걸어서 매수했는데 알고 봤더니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정한 금액을 계속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자신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이 매수법의 또 최고의 단점은 뭐냐면 횡보를 했을 때 중복 매수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신저가를 분할 매수할 때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현금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각종 지표를 이용해서 최저점을 잡고 최저점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주가의 추세선, 또 RSI, 거래량,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공포지수, 이런 각종 지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최선의 매수 시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할 매수는요, 상당한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식이 없으면요, 좀 하기가 힘들죠. 또 이 분할 매수법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 누구도 그 지표만을 보고 여기가 최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 저는 TQQ를 어떻게 매수할까요? 저 나름대로 저는 기준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저는 매수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매수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날마다 빠져도 일주일에 1회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면은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금을 절대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정말 더 이상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지하 2층, 3층이 있다는 말 아시죠? 그래서 절대 몰빵 매수를 하지 않고 저는 현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말입니다. 현금이 남아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는데요. 그러나 현금은 이 전쟁 중에 이 전쟁 물자와도 같아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탄환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보급품이 없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대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식이 한 번 오르면 끝까지 오를 것 같고요. 내가 좋아하는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그 주식이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찍고 계속 갱신을 해도 RSI가 80을 넘어도 계속 오를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매수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만 낙오되는 것 같고 그런 포모 증후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주식이 물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TQQQ를 매수하냐면 일단 저는 TQQQ와 현금을 50대 50 리밸런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은 반드시 매도를 합니다. 만약 분기별로 매수를 한다면 원칙대로 50대 50의 비중을 맞춰주는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과하게 매수하지 않고 현금을 모두 쓸 일이 없어요. 두 번째, 리밸런싱 기간에 매수해야 한다면 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구간에서만 TQQQ 가격이 현금보다 낮을 때만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 기간 전에, 그러니까 리밸런싱은 분기별로 하지만 분기와 분기 사이에 리밸런스 기간 전에 매수를 해야 한다면 저는 TQQQ의 가격이 지금 현재 현금보다 낮을 때만 매수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고 TQQQ 비중이 현금보다 높다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충분한 상승이 있고 그 고점을 찍고 만약에 한참 내려와서 고점 대비 30에서 40%가 하락했다면 매수를 다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저의 마지막 리밸런싱은 지난 1월 3일이었어요. 그 당시 TQQQ 캐시 비중이 44,041불이었습니다. TQQQ가 44,041불, 캐시가 44,041불로 리밸런싱을 실시했어요. 근데 오늘자 TQQQ 밸류를 보면 약 아마 48,000불 정도 되니까 제가 매수를 앞으로 만약에 자금이 생겨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TQQQ가 한 4,000불 정도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2불 정도 더 떨어지면 TQQQ 가격이 2불 정도 더 떨어지면 그리고 그때 여유 자금이 있으면 매수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캐시를 사용해서 매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소득이 생겼다든지 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수입이 생겼을 때 그걸로 매수하지 지금 가지고 있는 캐시로는 매수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캐시로는 언제 매수하느냐? 4월 첫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매수를 합니다. TQQQ가 캐시보다 낮았을 때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때 다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의 TQQQ 투자법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바에 차라리 QLD를 계속 모아가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저도 추천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세운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세운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TQQQ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TQQQ 투자는요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TQQQ 투자에 성공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